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8일 밤 9시입니다. 어제 갑자기 검찰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오늘 나라 전체가 이 사건으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 유죄에 대해서 검찰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항소를 해가지고 2심 재판 그리고 더 나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정상이고, 이 사안은 2021년부터 5년째 나라를 흔들고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크나큰 사건인데, 검찰이 1심 판결을 놓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웃기는 것은 그 피고인들은 이미 일찍이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 한쪽은 항소를 하고 다른 쪽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그러면은 마치 피고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재판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검찰이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니까, 이런 항소 포기는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왜 항소 포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전에 이미 이 사건을 놓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검사들이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커질지 법무부 장관 파면 또는 법무부 장관 탄핵 움직임으로 비화되고, 모처럼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대전환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이재명 정권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므로 이렇게 충격이 큰 것입니다. 충격이라는 것은 의외의 사안이 일어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법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을 믿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동안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임했던 검사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요지가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 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건 아주 정면으로 폭로해버린 겁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와 지휘라고 했는데, 이 부당이 불법한 지시와 지휘가 되면은 여기에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당과 불법 사이에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지만은 앞뒤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불법 지시로 봐야 될 것입니다. 검사들은 오늘 입장문에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수사 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지검 및 대검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면서 6일 대검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실무자들하고 전혀 소통도 없이 맨 꼭대기에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소 금지 지시를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면서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 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먼저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 일방적으로 대장동 일당을 위한 항소 포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편을 든 게 아니라 범죄자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대검 또는 대검 위에 법무부 장차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익을 대변하는 검찰보다 5명의 범죄자 편을 든 결정이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내려져서 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이 재산상 또는 법익을 손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 사건의 공판 담당을 했던 강백신 대전 고검 검사는 오늘 새벽 4시쯤 검찰 내부망 E+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폭로가 이제 나왔습니다.
강 검사에 따르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후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소 제기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중앙지검 내부에 보고했고 중앙지검 차원에서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한 뒤 대검 반부패부의 승인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차원에서도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튿날 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경찰의 별건 수사 지적과 관련한 적법성 등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대검 요청을 정리하여 회신한 담당팀은 7일 항소장을 부장, 4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는 항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항소 포기한 전례가 없으니까 이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가 되는 겁니다. 대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항소장 제출은 그런데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강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자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4차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보입니다. 항소장 접수 시간이 2시간 남은 오후 10시가 됐을 쯤에는 대검 담당 연구관에게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처리하면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메신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검사는 12시가 가까워질 때까지 중앙지검 지휘부에서는 항소장 접수 여부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 검사는 공판 담당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가서 항소를 해야 하니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건의하자 4차장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대검은 1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 실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담당 검사들은 끝까지 지휘부를 설득했지만 자정까지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강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면으로 들이받는 겁니다. 이제. 그는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대검에서 법무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 이죠. 그러면은 대검도 항소를 하고 싶었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이렇다면 이때부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집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말라 하는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직권남용이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이거는 정권을 뒤흔들 만한 지금 폭탄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폭탄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고 절차대로 하면 끝나는 건데 왜 굳이 그 중범죄자를 편하게 하는 이런 개입을 했느냐.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스캔들로 번져가지고 이 정권을 몇 달 동안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 검사는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가 문제됐을 때 사건의 명확한 실체를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본건의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로서 전례 없던 부당한 결과가 초래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습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2심이 열리면은 이제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받은 것보다는 같거나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이니까 느긋하고
그다음에 이게 추징금을 검찰은 추징금을 몇천억을 내야 된다는 그런 구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추징이라는 것은 국가가 손해본 것을 국가가 회수하는 뜻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국민들이 받아야 할 돈을 떼먹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검찰의 손을 묶고 누가 대장동 범죄자들을 편들었느냐 하는 쪽으로 국민적 관심이 총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결정을 내린 자가 바로 역적입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하도록 한 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고 한 역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